작년 11월 같은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라고 말하실 건데, 저도 저만의 판단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모두가 나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저렴한 상태가 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상승을 언제 할 것이냐? 호재가 뭔가 보이는 상황에서 두 개, 네 개, 여덟 개 호재가 점점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 호재가 보이지 않지만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에서 투자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겠죠. 근데 돈을 벌려면 호재가 점점 많이 보이고 많이 보여서 확신이 오면 올수록 그때 들어가면 안전하겠지만 가져가는 게 적습니다. 보통 많이 올라 있죠.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러면 선반영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울 때더라.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두운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터널이 얼마나 어두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리스크가 산더미처럼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보면 제갈량이 딱 이제 거기 입주를 지키고 있는데 조조네가 다섯 방향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가장 그때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헝다 디폴트 문제 있죠. 이자도 못 갚고 있죠. 이거 헝다가 이제 언제 망하냐,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은행 지분을 하나 매각하게 된 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봐요.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부채 상환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헝다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 우선 지금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어시스트를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체력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준공만 잘 된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준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현금이 어떻게 유동성만 마련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지금 헝다를 디폴트 시키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보는데, 제 판단에는 조금 더 시일을 미루지 않겠는가. 임시적으로 어떤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고 내년 3월 이후에 결판을 내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전력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왜 크냐면 해결책도 딱히 없어요. 천연가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쇼티지가 나기 직전이지 낮출 만한 요소들이 보이진 않아요. 전 세계가 지금 서로 천연가스를 지금 뽑아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는 이제 여기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이 나올 거예요. 11월 달에 이제 회의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북반구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는 원래 계절적으로 오르는 시절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법, 석탄 공급처를 늘려야 되는데 석탄 공급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인도네시아, 러시아 세 개 중에서 가장 손 벌릴 수 있을 만한 데가 러시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러시아가 좀 사정이 넉넉하니까 러시아에서 전기를 사오든 가스를 사오든 석탄을 사오든 어떻게 좀 딜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 않을까. 결국은 러시아랑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손 벌리느니 그래도 러시아한테 손 벌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전기료를 올리는 방법도 병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성이 낮고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동률을 줄이는 규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가 좀 제재에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디폴트 문제가 있어요. 바이든 표 인프라 예산안과 지금 부채 상향 한도 상향과 이게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나쁜데 만약에 둘이 한 큐에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라 생각을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뜨는 거예요. CNBC에서 해결됐음. 공화당과 상원과 해가지고 합의가 완성됐다. 대신에 인프라 예산안에 공화당이 원하는 뭔가를 반영을 해주고 예산안 전체를 조금 축소하고 대신에 부채 한도를 얼마큼 해주는 딜이 성공했습니다. 뉴스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재가 호재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문제는 물가 상승 문제예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예전에는 인플레 하더니 이제 하반기가 돼서 경기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가는 오르는 건 확실한데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물가는 해결 못한다라 보고, 그러면 결국은 경기를 좋아지게 만들면은 이 우려를 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여기서 아까 같은 미국의 인프라 예산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는 뉴스들, 물류 대란이 해결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이제 코로나가 치료가 되는 뉴스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무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가 물가 인상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없다라는 뉴스들로 도배가 되고 그러면 뭐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안정감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자라고 하면 중국은 지금 난제를 해결하기가 빡세고 미국은 문제 해결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 공격이 벌어질 건데 중국은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미국의 물가 공격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달 남았어요. 올해 GDP를 바싹 올려가지고 허세 한번 내야 되거든요. 2021년 뭐 GDP 상승률이 몇 퍼센트가 나온 뭐 경제 대국이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부동산이 그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임시 처방 정도를 해주고 눈을 감지 않겠는가? 그 내년 3월 이후에 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3월 이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손을 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까지 경기를 좀 부양시켜 놓고 나면은 그때 손을 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 치면은 환자가 지금 뭐 대수술 들어가면은 쇼크로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체력이 안 좋은 상태인데 한번 한 좀 어느 정도 임시 처방을 통해서 한 다음에 체력을 길러놓고 나서 내년 3월에 대수술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전기료 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가 상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의 소비재 기업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 극복을 위해서 중국도 방법이 없어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할 거냐? 부동산밖에 없다면서요. 주택은 아닐 것 같아요. 주택은 아니고 공공 인프라 같은 것들을 건들지 않겠는가? 이제 뭐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뭐 1대1로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친환경이라던가 이제 뭐 올림픽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공공 인프라를 건드는 형태로 좀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저만의 예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죠. 금요일 밤에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게임 체인저를 보면서 이러면은 바람이 바뀌었는데 그동안은 상대방 쪽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되게 유리한 바람이었다 치면 이번에는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하나의 요소 바람이 바뀌는 느낌을 봤어요. 이게 동남풍이 될 수도 있다 보는데요. 미국의 머크사가 알약 코로나 치료제 3상 결과를 발표했어요. 임상 결과를 발표했더니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없었고요. 입원 확률이 50%로 감소했어요. 대조군 대비. 대조군한테는 이거 치료제라고 해놓고서는 위약을 먹였고요. 이제 한쪽은 다시 아까 그 머크사가 낸 알약을 먹였고요. 그런데 부작용을 봤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머크사가 낸 알약보다 원래 있었던 시판하고 있는 위약에 대한 부작용이 더 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머크사가 만들어낸 알약 코로나 치료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고 지금 긴급 승인에 대한 요청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작년 11월에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었죠. 백신의 등장인데요. 바이든 당선이 11월 초에 됐잖아요. 그래서 11월부터 증시가 상승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이든이 당선돼서 증시가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또 하나의 주인공이 백신이었습니다. 백신이 등장하면서 증시가 그동안 눈치 보던 장세에서 게임 체인저로 바꿔버렸었던 거죠. 곧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어요. 이게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11월 초 백신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때부터 주식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던 게 이때였었던 거고 이때부터 나왔던 단어가 뭐였냐면 보복소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복소비? 이게 말이 돼요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실제로 내년에 보니까 실적으로 나왔던 거죠. 기업들 실적이 1분기부터 막 좋아지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세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뭐 나스닥처럼 뭐 세계 증시도 더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이때 백신의 등장이었다. 이게 첫 번째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하나 있었죠. 백신의 공급 속도가 따라올 수가 없죠.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렇게 지금 1년 내내
백신을 지금 풀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못 맞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하필 델타 변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죠. 델타 변이가 나왔대. 그래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델타 변이 에이 설마 하는데 갑자기 베트남이 멈췄대. 공장을 좀 셧다운하고 있대. 이런 아니면 남미 쪽이 좀 난리가 났다더라.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데미지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 종식이 안 왔어요. 왜? 백신 맞은 사람도 걸렸대.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네 라고 하면서 멈칫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었던 게 이제 생산 중단이 있었죠. 신흥국들. 그래서 물류 대란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또 올라가죠. 그리고 좀 경기 순환 중단이 벌어지고 원자재 가격에서는 나머지들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동안 이제 근본이 되는 유가라던가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기 순환에도 약간의 영향을 줬죠. 이러면서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시도 그동안은 상승만 봤다가 이제는 악재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막을 줄 알았는데 못 막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멈췄던 상태였다라는 거죠. 3,300 찍었던 코스피도 이제 10%가량 하락해서 3,000이 됐습니다. 방금 말했던 네 가지 악재들의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은 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승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상황도 다시 보면 악재가 호재로 보인다고 한번 이거를 악재들을 제가 호재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물류 대란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소비 수요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4분기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면 중국에는 광군제가 있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그럼 10월 달부터 이제 그럼 기업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물류를 쫙 당겨야 되겠죠? 그리고 12월 달에 뭐가 있느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냥 대형 소비 시즌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게 4분기예요. 그리고 증시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증권맨들, 이제 금융맨들이 엄청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역대급 잭팟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죠. 실적을 잘 내면 이번 성과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을 잘 내고 싶겠죠. 근데 성과급을 최대로 받으면 인생 역전이 될 정도의 성과급이 나오니까 잘 받으시는 사람들 10억 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3달 남은 동안 수익률 잘 내서 그동안 손실 본 거라든가 이런 거 다 만회하고 한번 올려야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얘기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도 지금 애매한 시점에 긴축을 한번 했다가 경제가 골로 간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가를 잡기보다 경기 회복을 확실하게 집중하고 나는 게 더 낫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경기를 상승시킬 만한 호재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의 등장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더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경기 재개가 될 거고 교육도 재개가 될 거고 여행도 재개가 되고 쇼핑도 재개되고 이러면서 각 지역에서 활동이 많이 늘어날 거고 고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서 굉장히 증시 약재가 됐었는데 이제 이거를 저점으로 잡고 이제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년 11월처럼 백신이 보복 소비를 가져왔듯이 이제 치료제의 등장도 마찬가지로 보복 소비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뭐냐면 치료제 가격이 83만원, 7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도 대량 생산이 돼야지만 이제 또 시작이 되니까 이게 당장에 벌어질 일들은 아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좀 대량으로 나온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 보통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의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기로 고개를 트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턴 어라운드 하는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호재가 더 있어요.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큰 발표가 있을 거예요. 기업들도 이거에 맞춰서 투자를 집행해야 되고 국가들도 이거에 맞춰서 내년부터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이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쌓아둔 이익을 다시 재투자를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받고 기업에 대한 평가와 브랜드 가치 훼손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 쌓아놨던 돈 다시 한번 재투자해서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할 거냐라고 하면서 막 압박을 하죠. 특히 ESG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기업들은 이 돈을 꿍쳐놓는 게 아니라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이 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들이 아마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도 부채 한도를 상향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바이든의 인프라 예산안과 수정이 이뤄지겠죠? 딜을 하겠죠. 이거 좀 빼고 이거 빼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합의가 나오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이제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 회복세에 힘을 더 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나면은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니 뭐 테이퍼링 나오니 해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좀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호재는 무엇이냐? 주가가 지금 싸다. 이게 가장 좋은 호재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나쁜 악재는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다라는 거고요. 기업의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에도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가 지금 최대 난제였어요, 증시에. 그래서 좋아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를 봤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년에 아닐 것이다라는 게 더 우세했던 거고 증시가 매도 우위에 하락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렴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많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널려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실적이 진짜 올랐는데도 PER이 3배인 기업도 지금 널려 있는 상황이에요. 왜? 내년에는 안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뭘 봐야 되느냐? 코스피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 그리고 내년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적 대비 코스피 3000으로 보면은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실적이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치료제 등장이 저는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 가능성 있는 난제로 바꾸는 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체는 기관, 외국인, 개인 모두 할 것 없이 두려워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 저렴하게 나온 거기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뭐 기관들이랑 외인들이 뭐 두렵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두려울 때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저들이 확신을 가졌을 때는 싼 주식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몇 장 태웠는데 10월달 상황 봐서 몇 장 더 태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달에도 안 오르면 몇 장 더 태울 거예요. 그냥 올해 말했던 저렴한 주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바뀔 거다라는 전제하에 굉장히 조금씩 상황 보면서 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봐야 돼요. 물릴 수도 있어요. 원래 동남풍도 3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지금 가장 많이 오를 거 보시면 안 되고 물렸다 하더라도 내가 손실 보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UTU 기업 찾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기다리기만 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을 찾는 거, 그리고 그것을 사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뭐 하는 거? 인디안 기우제 지내는 거. 인디안 기우제가 뭐냐면 인디안들이 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100% 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인디안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을 사서 오를 때까지 버티면 된다가 제 투자 철학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면 제 철학은 뭐냐면 그럼 못해도 시간만 지나면 결국 본전은 온다. 이제 이 주의라서 뭐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투자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는 이제 잃지 않는 투자 이런 방식인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주식이 언제 오를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세력이 아닌데 모르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오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정상적으로 실적 보면은 실적이 2배 됐으면 주가가 2배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 2배 되면요. 주가는 8배도 올라요. 그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까지 오를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좋은 기업을 실적 대비 저렴한 주가를 형성할 때 그때 사두면 된다. 이게 제 전략입니다. 뭐 보면은 매력적인 땅을 못 사고 나면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에 대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기업을 못 사면요.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저도 고민하다가 안 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놓쳐서 수익률을 포기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에 대한 후회와 후회들이 쌓이면서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이 저렴한 시기에 나와 있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본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연휴 내내 지금 리스트업 중이에요.
어떤 주식들을 우선순위로 사야 될 것인가, 비중을 몇 대 몇 정도로 사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제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시리즈로. 뭐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업종 위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주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락장에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불로 돌아오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주식 공부를 더 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욕심을 절제하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